그 중에서 제가해산 독서당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네. 추야우중. 자, 추야우중. 이 최초원이라는 사람은 신라 시대 때 사람인데 아주 머리가 똑똑했지, 그지? 네. 그래서 그 당나라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뭐 그랬었잖아. 돌아왔는데 똑똑하면 뭐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신분상의 제약. 신라의 골품 제도가 있었잖아.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육두품일 거야. 그래가지고 육두품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작품은 그 당나라에 가서 그 외국에 가 있는 거지. 중국에 가 있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한 한시야. 잠깐만. 한시고 지금 육두품의 한계가 뭐냐면 바로 여기 뒤에 나온 이거야. 제가해산 독서다. 이 육두품의 한계를 느끼고 가야산에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일단 여기 지금 보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돼 있지, 그지? 네. 그러면 이게 한시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네 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절구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얘가 몇 글자인가 봐. 5글자지. 그러면 오원절구. 그래서 5글자 네 줄의 형식이 여기서는 한시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원절구 이렇게 얘기해.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의 내용. 자, 이거에다가 플러스 한번 해볼까? 뭐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오는 고뇌, 지식인의 고뇌,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의 시의 내용이야. 네. 자, 그럼 볼까? 여기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심도 비슷하지. 이렇게 세 개는 소리도 맞춘 음성률이라고 하는데 아분이라고 그래. 아분. 이런 걸 아분이라고 한다. 아분. 이것도 맞춰야 되는 게 한시야. 자, 그럼 본 봐봐.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읊고 있건만. 자, 그럼 봐봐. 여기는 괴로이. 자, 가을바람이 불고요.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이게 바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야. 화자의 처지. 화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인이고 지식인의 고뇌, 고통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힘들여 읊고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시죠, 시. 시를 힘들여 읊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글을 읽고 있다는 거야. 지식인이야. 그런데 힘들여라고 그랬잖아. 원래 지식인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쉽게 읽어야 되는데 힘들게 읽고 있다. 그게 바로 화자의 처지야. 가을바람에. 배경 나왔지, 그지?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네. 이거 봐.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네. 날 알아주는 이가 없네. 이게 바로 세상과의 단절이지. 단절. 그러면 세상과 딱 차단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날 알아주는 이, 날 알아주는 사람. 원래 이거 한자성어로 지음이라고 하는 거. 지음.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의 처지나 상황, 고뇌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차단됐고 세상과 단절된 거지. 지금 화자는 세상과 단절된 채로 가을바람에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고뇌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상황과 처지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봐봐. 잘 들어봐. 단절. 이것 때문에 고뇌로 이어지잖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화자는 세상과 연결되는 걸 원할까 안 할까? 원하는 거야. 소통을 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뇌가 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는 소통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과 단절됐어. 처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으니까 고뇌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야지. 그지? 그럼 여기는 차단되고 단절되고 고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으면 한 단어로 쓰면 뭐라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의 미련. 소통하고 싶은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미련. 여기에 나와있는 정서는 단절되고 고통스럽고 고뇌하고 또 하나는 세상과 연결되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미련이 남아있다. 어디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얘기지. 창밖엔 비. 자, 비가 내린대. 자, 비 우리 배웠어.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걸 뭐라고 배웠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배웠지. 지금 가뜩이나 고뇌하고 시름에 차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야. 더 고뇌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비가 오면 세상과의 단절이 더 깊어지지, 그지? 쉽게 얘기해서 날씨 좋으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만 비가 와서도 안 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분위기가 비가 오니까 쓸쓸해져. 그러니까 더 고뇌가 심화된다. 고뇌가 심화되는 객관적 상관물은 뭘까요? 그러면 비야, 비. 알았지? 밤 깊도록 내리는데 등불 아래 천만리 떠나간 마음. 이게 고향 말리심이라고 하는 거야. 고향 말리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리움. 천만리 떠나간 마음. 마음이 어디까지 갔어? 자기 고국인 신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신은 가을바람이 불고 괴롭게 시를 읽고 있는데 이건 지금 조국을 떠났다면 멀리 외국에서 고국과 단절된 거라고 해도 되고 세상과 단절된 거라고. 나 연결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처지라고. 근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움, 쓸쓸함이 더 심화되겠지. 그리고 등불 앞에서 내 마음은 저 멀리 밖에 있는 고향. 아니면 여기서 위에대로 한다면 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그리웠던 곳, 고향도 조국도 되고요, 신라도 되고요. 그다음 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 세상으로 가까이 내 마음은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 취하우중은 가을밤에 비가 내리는 중 이거는 뜻이거든 제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지식인의 고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자의 심정은 맨 끝에 나왔지 뭔데 번뇌는 이제 종교 불교에서는 고뇌를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와 방황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이구의 해석을 좀 잘 해야 돼. 알았어? 네. 이구가 좀 중요해. 자, 그러면 구별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 1구부터. 자, 1구 한번 보세요. 1구. 첫 번째 추풍유고음 이렇게 나왔잖아. 추풍유고음은 가을바람이 부는데 외롭게 힘들게 시를 읽고 있는 거니까 시가 뭐냐면 외로움을 달래고 주는 거야. 달래. 시를 읽으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세로 소지음. 지음이란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친한 벗. 원래는 그건데 배가 종작이라는 그 고사에서 나왔어. 배가라는 사람, 종작이라는 사람. 그거 다음에 세상의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이게 지음이거든. 그러면 두 번째 구의 내용은 알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객수라고 하는 거야. 객수가 뭐지? 이렇게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서 생기는 근심 걱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구는 소외감이라고 해야지. 소외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구는 비가 와서 비가 고독의 심화를 점점 깊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뇌하고 방황하는 화자. 됐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취하우중 한시에 시험에 뭐 나올 만한 거 한번 정해볼까? 자, 이 취하우중은 첫 번째 아분이 사용됐다. 아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시는 그냥 뜻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맨 마지막 글자는 심인데 심이
잘 모르면 미음, 모음, 미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음, 미음. 요게 아분이라고 하는 거야. 아분. 알았지? 자, 아분 사용됐다. 네. 두 번째 특징은 대꾸지, 대꾸. 구조가. 오원절구니까 네 줄이니까 두 줄 이런 식으로 대꾸란 말이야. 알았니? 당나라 유학 갔다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혹은 자신이 신분적 한계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고뇌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이 취하우중의 내용이야. 그래서 대꾸의 구조로 돼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적 배경. 자, 가을밤 비가 내리는 비. 가을인데다가 밤인데다가 비가 내려. 이런 것들이 배경을 통해서 심정을 드러내는데, 자, 가을에 밤에 비 오면 당연히 쓸쓸함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쓸한 느낌인데 이 사람은 천만리 떨어진 고향 조국 밖에 중국 당나라에 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겠어. 세상은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원절구 뜻을 펼치지 못한 최치원의 얘기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줄게. 이게 뭐 지금 내가 했던 얘기랑 다르잖아. 자, 창작 동기, 창작 배경,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를 읽음 다 상관없어. 자, 그런데 나왔는데 소외감과 객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야. 소외감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왕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외된다고 느끼는 거. 객수는 나그네처럼 멀리 떨어진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집을 그리워하고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객수가 되겠지. 쓸쓸합니다. 그다음 화자는 고독하고 비가 내려서 고독이 심화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화자의 고독이랬는데 이게 고뇌와 방황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취하오중은 자 보세요. 신라말 대문장가인 최치원이 쓴 5글자 4줄의 한시다. 비가 내리는 가을밤 배경이고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자,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고요. 똑똑한데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 맡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고뇌하고 또 고향에 떨어진 조국에 떨어진 중국이가 있으니까 외로움을 느낀 거야. 그래서 지어놓은 한시가 취하우중이다. 알았지? 자, 창작식이 뭐 이렇게 되는데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작가의 처지나 관직에서 물러나 방랑 생활을 하여 가야산에 응거했던 말년의 행적으로 볼 때 이거는 확실하게 있단 말이야. 이게 제 가야산 독서당이지. 이거 밑에 있는 거야. 자, 이걸 지었을 때는 말년이고 늙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식인의 좌절감을 문학으로 형성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시어더라도 가을바람, 밤비, 등불 아까 나왔었지. 가을밤, 비, 그다음 등불. 자, 화자의 암울한 처지와 현실을 암시한다.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 육두품의 한계, 말리심. 자, 생각해봐. 말리심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것, 자기를 알아주는 마음이 있잖아. 저 멀리 있잖아. 멀리 떠나갔다가 말리심이란 말이야. 그럼 뭘까요? 여기서 말리심은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있는 거지. 현실과 다른 얘기는 뭐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의 능력을 육두품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렇지. 현실과 다른 곳을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말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취하오중의 이견인데 당나라 유학 시절이냐 당나라 귀국한 거냐. 당연히 당나라 유학 시절이면 고향 그리워하는 거겠네. 그치? 신라? 됐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당나라에서 왔어. 그러면 뭐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지식인의 고뇌. 여기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신라는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능력 발휘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 멀리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곳, 나를 알아주는 곳,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알았지? 자,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거 가을밤의 비란 말이야. 알았니? 이게 배경이야. 알았니?
동시에 세상에 나가는 길이 차단됐다. 이거 선생님 아까 다 한 건데 B가 뭐냐? 시적화자의 고뇌를 심화시킨다. 객관적 상관물 1번. 두 번째, 세상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단절된다. 차단. 됐죠?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한자 성어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추풍, 세로, 전결구의 창과 등불 이런 것들이 짝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잘 알아도 이거 알아도 우와 심이 모두 대꾸를 이룬다. 우와 심이 대꾸를 이룬다. 삼경우. 자, 선생님 봐봐. 원래 시적화자 봐봐 뭐라 그랬냐면 기승구의 기승전결하는 기승구야. 자, 볼까? 기승전결 사단구성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추풍세로 그 다음에 맞지?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이거 선생님 좀 불러줘봐. 뭐냐면 추풍세로 그 다음에 전결구구나. 전결구의 창등불 불러줘 선생님 좀. 창등불 그 다음 외와 전 그 다음에 뭐? 전 삼경 만리 잠깐만 이거 삼경만리 됐어. 그 다음 그다음에 우화심 우화심 또 없는데요? 없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아까 선생님이 대꾸법이라 했잖아. 대꾸가 바로 이거야. 추풍과 세로가 대꾸가 된다. 그 다음에 창과 등불이 대꾸가 된다. 그 다음에 삼경과 만리가 대꾸가 된다. 마지막에 우하고 심이 대꾸가 된다. 이게 아까 말한 대꾸법이라고. 요 그림을 잘 알아도 추풍세로 대꾸. 전결에서는 창과 등불 대꾸, 창등이니까. 그 다음에 삼경과 만리, 그 다음에 우하고 심. 이렇게 대꾸 표현이다. 요 지금 선생님이 해놓은 대꾸 표현 1, 2, 3, 4지요. 네 가지 대꾸. 딴 거 같았으면 안 돼. 네. 자, 이게 추야우중. 지식인의 고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으로 하는데, 당나라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당나라에 있으면 신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당나라에서 돌아왔다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것, 그런 곳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얘기야, 만리심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최치원의 추야우중이었다.